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입니다.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심사원 업무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협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심사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변경사항과 참조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준 확인 사업 변경 사항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증 제출 시기입니다. 확인증 제출 시기는 작년에는 확인증을 기술성 평가 단계까지 확인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했으나 2025년 올해에는 구축 사업 시 확인증을 제출할 때는 사업 접수를 할 때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사업을 접수할 때 확인증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건 이미 이제 수준 확인이 완료되고 확인증까지 나와 있는 기업에 한해서 구축 사업에 확인증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업에서 좀 더 이제 수준 확인을 서둘러 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확인증 제출 시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원님들께서 기업들에게 안내도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축 사업가의 중복 불가 사항. 이건 확인증 제출 시기하고도 맞물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축 사업가의 중복 불가 사항은 작년의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중복돼 있는 상태가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신청도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당연히 진행도 중복이 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확인증 제출 시기하고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맥락이 닿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축 사업가의 중복 불가 사항은 작년에는 협약이 중복되는 그 상태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신청부터 중복되면 안 됩니다. 네, 이것도 꼭 잘 기억하시고, 기회가 될 때 기업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잘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작년에 구축 시스템 평가표, 기업 제조 혁신 역량 평가표, 평가 시트 심사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였고 거기에 올해는 진단 계획서가 한 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 2의 맨데이 부분입니다. 맨데이는 2024년도에는 중간 2가 2일이었고 중간 1, 중간 2 모두 2일이었고 올해는 중간 2는 4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지원 자격 부분입니다. 사후관리 지원 자격은 이 부분은 지난 설명회에서 약간 잘못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특히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후관리 지원 자격은 기존 구축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준 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준 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X 멘토단 활용 지원 사업과의 관계. DX 멘토단 활용 지원 사업은 과거의 마이스터 지원 사업, AS 지원 사업 이거를 다 합해서 이제는 DX 멘토단 활용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준 확인과 DX 멘토단 활용 지원은 동시 신청 가능하고 진행도 가능합니다. 단지 동시 진행 기업의 수준 확인 심사원과 DX 멘토단이 동일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원페이지는 2025년 동시 선정 신청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한 표입니다. 이 표는 정부 일반형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6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은
1, 2, 3, 4, 5 이 사업들과 동시 수행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확인증 제출 시기라든가 구축 사업과 중복 불가 사항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맥이 닿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도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접수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접수할 때 낸다는 말은 사업을 그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복 불가 부분에서도 접수 신청하는 것, 접수하는 것도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보고 계신 2025년 동시 선정 신청 제한 사업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같은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애써 신청을 하셨는데 또 빨리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초에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가 없도록 심사원님들께서 잘 인지하셔서 기업들께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과 중요 사항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별표 위주로 보겠습니다. 별표 현장 심사일 이후 14일 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부분, 이건 작년에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그대로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부적합의 경우 새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의 기간과 확인 기간 간에 어,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을 가지고 루틴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매주 수요일 저희가 보고서 심의 요청을 표준협회에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수요일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난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공제 수준 확인 제도 신청 가능 기업 이 부분은 항상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1, 2, 3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유형 1은 정부 사업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이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명확하게 알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설명드리는 내용이 도전이나 얼마에요, 이카운트 등의 ERP 시스템을 사용해서 생산이나 재고 등의 관리를 하는 기업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정도면 기초가 나오니까 그런 기업이시라면 신청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에 따른 세금 계산서나 견적서,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접수하실 때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유형 2는 정부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불가하고 정부 사업을 완료하고 그 완료 이후에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설비에 변화를 준 기업이라면 수준 확인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 사업 이후에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이나 설비에 변화를 줬다는 것은 어, 거기에 비, 어, 자비용을 사용을 하셨거나 혹은 어떤 공급사와의 계약이 있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증빙으로 제출을 하면 정부사 완료 후에 이러이러한 변화를 주셨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수준 확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3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기업입니다. 만료된 기업도 근데 유형 2와 마찬가지로 기업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이나 설비 등의 변화를 준 경우에 수준 확인을 다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수준 확인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 있어야지 수준 확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수준 확인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자체 비용으로 시스템이나 설비 등의 변화를 준 기업으로 하나고 있습니다. 다만 수준 확인서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이 이제 유효 기간이죠. 그 중간에 자부담으로 시스템이나 설비를 또 변경을 가했다라고 하면 그 역시 증빙을 제출하면서 수준 확인을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기업 접수 파일 작성 방법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그리고 자가진단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잘 참조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타 평가표 및 보고서 제출 시 체크 사항인데 이 부분 역시 잘 그 본인께서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쉬운 내용인데 다만 올해 하나 달라지는 거 2025년에 하나 달라지는 거는 이 마지막에 있는 사전 검토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 진단 계획서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파일이 추가된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제출할 때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평가표 및 보고서 제출 시 체크사항은 직접 보시면 심사원이시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한번 훑어보시는 그런 수준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마트 제조혁신협회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제 심사원 대상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수준 확인 심사원 1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배성한 심사원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스마트 특성별 수준 정의표와 그리고 수준 확인 심사 보고서 작성법 체크 포인트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화 특성별 수준 정의표입니다. 이 자료는 어, 수준 확인 심사 보고서에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정의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와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정의표를 비교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수기로 양식지에 기입하고 파일링하는 경우는 ICT가 미적용 상태이고 레벨 제로입니다. 그리고 수기로 엑셀이나 워드, 구글 스프레이시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 및 ERP, MS 등 정보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에는 기초의 레벨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나 개척기, 센서, 바코드 등이 PLC 등을 통해서 실시간 ERP나 MES에 모니터링 될 때 중간 1의 레벨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플러스 AI에 의해서 분석과 제어까지 될 때 중간 2의 레벨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은 기본적으로 무인 공장에 해당되어 있는데 5단계는 트러블이 발생할 시에 관리자가 해결하는 단계고 고도와 1의 레벨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단계는 자율공장으로 AI에서 트러블까지도 스스로 해결하는 완전 무인 공장입니다. 고도 2의 레벨 5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의 기준 자료는 그 보고서의 3번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정의표에 나와 있는 이 자료와 이 자료 보시면 ICT 미적용에서부터 기초, 중간 1, 중간 2 이렇게 고도 1, 고도 2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업 제조 혁신 역량의 수준 정의표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그리고 점수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예를 본다면 레벨 2 같은 경우는 생산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단계고요. 이것이 중간 1 정도의 수준이죠. 그리고 위에 보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를 레벨 3, 중간 2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요. 수준 확인 심사 보고서 작성법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금 빨갛게 화살표가 표시된 것이 작성하는 순서인데요. 이 순서를 지켜줘야만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하지 않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것은 기업 개요 현황에 대해서죠. 일반 현황, 스마트 공장 도입 목적, 주요 스마트 공장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 공정은 좀 특이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좀 우리 공정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기업 개요 뒤편에다가 간단하게 제조 공정을 추가해도 좋겠습니다. 표지, 회사명 쓰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심사 보고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짜는 어, 기초일 경우는 하루 동일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중간 1은 마지막 날, 그리고 중간 2의 경우도 마지막 날짜를 여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1과 중간 2의 경우 마지막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초는 심사 날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표에 심사일자가 있는데 여기에 심사일자는 기초일 경우는 1일, 그리고 중간 1일 경우는 2일, 그리고 중간 2일 경우는 4일짜리 날짜를 각각 다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 공장 추진 실적이 있으면 자부담을 했던 정부 지원을 받았던 날에 모두 다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을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뒷편에다가 회사의 제조 공정을 붙여주시면 심사원들이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작성할 부분은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의 심사 평가 요약입니다. 심사 평가 요약을 먼저 작성해야 되는데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 프로세스, 그리고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 순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이 보고서 PPT 자료 순서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 심사평가 요약 부분에 있어서 또 이게 현실화 안 맞아서 또 수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사평가 요약부터 먼저 작성해 주시면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지지는 최근 2년 실적, 투비는 지금부터 2년 이내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은 투비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어, 2-1의 프로세스 중에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이 예시가 있는데요. 작성하는 방법은 평가 항목을 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정보 관리, 품질 표준 문서 관리, 검사 데이터 관리, 검사 기기 측정 장비 관리 이렇게 있는데 단순히 이 내용을 보고 해석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 정보 관리라는 것은 고객 품질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회사 사내 품질 정보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CRM 시스템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MS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음, QMS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 표준, 문서 관리, 검사 데이터 관리 및 검사기기 측정 장비 관리를 하고 있음. 이렇게 위에 찍힌 평가 항목 4개 항목을 여기에 다 기입을 주셔야지 심사 받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항목에서 평가 항목에 없으면은 그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잘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투비는 뭐 이렇게 정보 시스템 간 연계 품질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수준 확인 평가 점수는 에디즈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에디지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심사 기준 중에 세 번째에 보면 기업 제조 혁신 영향 수준 범주별
진단 항목 및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역이 4개 영역이요. 추진 전략,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 4개 영역에 10개 범주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총 배점이 각각의 1000점 만점에 이렇게 각각 그 영역별로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 44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부 항목별로 어,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만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품질 관리에 이 4개 항목들을 별로 점수를 내용을 적어줘야만이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품질 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캄스 해갖고 커스터머 어, 아넷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고객 자산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MS 제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 DKMS 데이터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지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 표준 문서 관리 또 검사 데이터 관리 및 검사 기기 측정 장비 관리를 하고 있음. 그리고 투비는 정부 시스템 간 연계 품질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어서 각각 네 개에 대해서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그 네 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겼더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균이 4.0이 나왔다는 거고요. 여기 점수는 위에 점수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제 그 양식 PPT 양식 보면 이렇게 제품 개발 생산 계획 공정 관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적어놨는데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분들은 여기 적힌 거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이거 이대로 작성하는 따라서 기록하고 정직자를 붙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대로 하게 되면 점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43개 범주 그 내용대로 항목별로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만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2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것이 되고 나면 정책 자료입니다. 정책 자료는 크게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과 기업 제조 혁신 영향 수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평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데 정책 자료에 이미지 사진을 넣는다든지 이미지 사진은 뭐냐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스마트 통장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걸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그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슬로건 이런 사진은 관계 없습니다. 그 회사의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이미지 사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변형도 안 된다는 거죠. 사진 변형이 뭐냐면 사진을 세로로 찍어서 조금씩 보여드리겠지만 정자로 붙인 칸이 이렇게 가로 형태로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에 놀렸고 보니까 세로로 찍으니까 안 이쁘니까 옆으로 당겨서 그 칸에 맞추고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게 보기 싫으면 다시 사진을 가로로 사진 찍든지 아니면 그냥 세로로 둬도 관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진 해상도입니다. 어, 그 표준협회 심의 그 위원들이 그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가 위에 항목별로 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는지 이 사진을 당겨갖고 확대해서 보거든요. 근데 확대해서 봤더니 뿌여갖고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절대적으로 사진 해상도가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겼을 때, 확대했을 때 안에 내용들이 다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특히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쉐드를 쳐서 해줘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임의로 삭제한다든지 이 수준 확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목차는 절대적으로 삭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칸에 정지 자료를 다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당 정지 자료만 있는 경우만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은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어,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급 사실 관리에 정직자를 붙이는데 여기는 전부 다 그 화면들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그리고 없을 경우에는 뭐 엑셀로 관리하고 있으면 엑셀 관리하는 것도 붙여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에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의 심사 평가 요약의 상세 정책 자료를 붙인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기업 제조 혁신 영향입니다. 여기는 추진 전략,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 아까 점수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의 심사 평가 요약 정책 자료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이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사설 관리.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현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 장비들이 있으면 장비들이 만약에 중간에 일을 받고 싶다면 단순하게 장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장비에 있는 제어 파넬 사진도 사진에서 붙이고요. 그리고 MS 화면 같은 거 옆에 같이 붙여서 이것들을 서로 연동해서 이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 MS에 들어온다는 거, 그런 표시 그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그림들을 해줘야 되는데 장비들만 사진 찍어 붙이면은 여기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원들이 보고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각각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장비, 또 물류 장비, 또 검사 장비, 또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갖다 여기다가 각각 해당되는 걸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운영 현황은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MS 화면이든 근데 우리는 MS가 없다. 그럼 ERP에서 공장의 운영 관련해서 생산 계획이라든지 생산 실적 뭐 그다음에 자재 발주라든지 자재 있고 이런 관리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런 ERP 화면을 붙이면 되고요. 나머지 뭐 생산 중량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엑셀 관리한다. 그러면 엑셀로 이렇게 화면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ERP도 마찬가지고요. ERP의 기본은 기업 자원 관리니까 손익이라든지 또 재무제표 이쪽 부분이 입력되어 있는데 그것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이쪽 부분도 공장 관련된 화면들을 붙이면 좋겠고요. 아니면 추가로 영업 관리라든지 또 원가 관리 또 영업 관리 또 뭐 생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또 재무제표 손익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화면들을 추가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은 PLM인데요. 만약에 이 회사에 PLM이 없다면 이 연구개발 자료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긴정보, BOM 같은 경우는 뭐 MES에서 관리했으면 MES 화면을 그려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그 제품 개발 프로세스 관리를 이렇게 파일로 관리했으면 파일을 갖다가 캐치업해서 붙이면 될 것이고 각각에 해당되는 걸 붙여줘야 됩니다. 공급 사슬 관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재, 발주, 입고에 관련된 협력사에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제품 출하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급사슬 관리 중에서 그런 그 자재, 발주, 입출 관련해서 협력사에 관련된 부분에 주고받는 화면들을 붙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원청이 있어갖고, 예를 들면 자동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 협력사라면 1차 협력사부터 이런 제품 그 발주를 받을 때 1차 협력사의 SCM을 통해서 많이 발주한다면 그 SCM을 통해서 발주해서 받고 나중에 제품 출하하고 나서 그 SCM에다가 우리가 회사에 입고했다고 출하했다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관리하고 있다면 그런 화면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제조 혁신 역량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 전략부터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는 앞에 이쪽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과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각 ERP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그 모델명에 나와 있는 그런 화면들 또 뭐 MS 같은 MS도 그렇고 PLM도 그렇고 각각 그 화면 한 개 정도만 이쪽에서는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쪽은 이 부분은 앞에 여기 그 구축 시스템 스마트의 그 설비 자동화인데 그쪽 부분의 자료도 요 생산 설비, 물류 설비, 검사 설비 요 부분은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업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설비 정보 네트워크와 에너지 환경, 안전 환경 관리 부분만 더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리더십과 전략, 각각 해당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붙여주고요. 그다음 프로세스의 제품 개발 화면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생산 계획에 해당되는 화면들, 그리고 공정 관리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한 예로 품질 관리 보여드렸는데요. 품질 관리됩니다. 아까 캄스 및 MS를 통해서 고객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렇죠. 고객 품질 관리를 보면은 캄스의 고객 자산 관리 시스템인데 여기에 자산 관리와 고객 품질 정보 관리, 고객 불만 리스트는 이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MS의 이 제조 실행 시스템 쪽에 고객 불만 이력 공유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품질 표준 문서 관리와 검사 데이터 관리, 검사 기획 측정 관리는 전부 다 이렇게 DKM에서 지식 관리 시스템에서 데이터 날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각 4점들을 부여해서 아까 평균이 4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설비 관리, 그리고 물류 운영,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해서 정보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ERP, MES, PLM, SCM에 관련돼서 우리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 정도 그려주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은 여기는 표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자동화, 생산 설비만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중간 1이라 그런다면 이 생산 설비의 제어판도 그려주고요. 이런 것이 연동해서 MS에서 이 화면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생산 설비만 해줬을 경우는 중간 1 이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도 이것을 뭐 엑셀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MS에서 관리하는지 ERP에서 관리하는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고 관리하고 있으면 그 화면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정책 자료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의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그래프 작성입니다. 심사 평가 요약과 그리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각 영역별 수준 평가를 하는데 수준 평가가 레벨 1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프 작성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실제로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르디시가 전략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심사 평가 요약 있고요. 이 각각의 장표를 어떻게 그리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로 왼쪽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 데이터 편집이 보면 데이터 편집과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 두 개 있는데 이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왼쪽을 클릭하면 잠시 기다리면요. 이렇게 화면 뜹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어, 전략과 추진 계획 쪽에 만약에 2점을 주고요. 그 조직과 역량 쪽에 3점을 부여한다. 그럴 경우에 토탈적으로 평균이 1.8이 나왔고요. 그리고 2점, 3점이 들어갔죠. 보면 이렇게 2점, 3점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1.8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이렇게 작성한 법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4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진단 결과 종합의 기업 제조 혁신력 수준 그래프 작성.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평가표에 HWP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PPT 보고서의 각 영역별 평가 수준을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평가표에 누락 없이 입력해야 된다. 그랬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준 확인 보고서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제조 혁신 수준 평가표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엑셀 장표랑 같이 연동이 되는 여기 이 자료는 엑셀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기록한 거. 그리고 품질 관리 아까 예시를 만들었는데 품질 정보 관리 품질 표준 임무서 관리 각각의 4점 4점 부여하게 되면 얘는 18점, 13.5점, 18점, 13점. 그래서 합해서 63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 하부에 합계도 고쳐야 되고요. 이 내용은 아까 제가 품질 관리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고객 품질 관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품질 정보 관리인데 내용을 보면 여기 고객 클레임, 이건 아까 레벨 보면 고객 관리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고객 요구 사항 등이 데이터화되어 분석되고 있음. 그래서 제가 점수를 이렇게 4점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품질 표준 문서 관리도 아까 보시는 것 같이 품질 표준 관리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품질 표준 이력 관리를 통한 분석,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음. 그래서 4점 부여했고요. 그리고 검사 데이터 관리도 아까 MES에서 품질 관리, MES가 아니고 그 지식 정보 관리 시스템 있죠? DKMS에서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품질 점검 및 어, 수치 이력 관리를 통한 분석, 모니터링, 개선이 수행되고 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기기 측정 장비 관리도 즉 개척기 관리 프로세스가 문서화되어 있고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개척기 점검 및 수치 이력 관리를 통한 분석, 모니터링 수행되고 있음. 그래서 각각 4점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면서 각각 내용의 작성과 또 점수를 부여하면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장표입니다.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 평가표의 엑셀 장표인데 여기 영역에
첫 번째 시트에 점수를 넣게 되면 두 번째 시트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시트입니다. 엑셀 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 보면 리더십과 전략부터 쭉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점수를 넣게 되면 예를 들면 아까 품질 관리에 품질 정보 관리, 표준 및 문서 관리, 품질 검사 데이터 관리, 검사 기기 측정, 장비 관리 각각의 4점씩을 부여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어, 하게 되면 품질 관리 평균이 4.0이 나왔고요. 여기에 어, 품질 관리해 보면 이렇게 4.0이 나왔고 점수 63점. 아까 한글 파일에서 보셨죠? 63점.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래프가 4.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시트에 이 노랗된 부분을 전체를 컨트롤 C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PPT 여기 보면 이 자료를 PPT의 보고서에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보자고요. 지금 이 장표입니다. 이 장표를 다시 빠져나와서 한번 보면은 이 장표에 우선 마우스로 왼쪽 마우스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도 똑같이 데이터 편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눌러도 되고요. 아래 거 해도 되고요. 엑셀에서의 데이터 편집 눌러볼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그 장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여기 찍은 다음에 이렇게 V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4.0 이게 아마 품질 관리일 겁니다. 품질 관리에 여기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은 종합에 아까처럼 똑같이 4.0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품질 관리도 여기 4.0에 63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이렇게 X 닫고요. 다시 PPT를 가서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빨간과 파란 게 있는데요. 이 빨간 거는 우리 합계 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것은 빨갛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합계 점수보다 높은 것은 파란 색깔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계 점수가 동일하다면 뭐 그것도 파란 색깔이 좋은 거니까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 색깔을 박스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점수 아까 보시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 점수가 낮아서 레벨 제로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만약에 제가 임으로 여기에 이렇게 4444 이렇게 되면 점수 올라가고 576점 돼서 레벨 1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 1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항목만 하더라도 레벨 1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 점수가 높으면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느끼면 최소한 데이터 엑셀 장표라도 넣게 되면은 기초는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이제 보면은 레벨 1에 점수가 뭐 600점 그리고 여기도 레벨 1에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막대 그래프는 항상 요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선 방향은 이 뒷장에 그 종합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말 쓰는 거는 요 장표에 파랗게 표시된 거는 위에 상대적 높은 수준을 왔다고 표시하고요. 그리고 빨갛게 표시된 거는 낮은 수준으로 표시했다고 표시하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종합 장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넣으면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어, 진단 결과 종합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입니다. 이거는 5번의 영역별 세 번째 진단 결과에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심사 평가 요약 내용을 구축 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평가표 HWP의 그 한글 파일에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입력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여기에 아까 기업명 넣고요. 이 부분에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사사 관리 이 내용을 각각을 아까 PPT 자료에 어,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점수를 현장 자동화, 공장, 기업 자원 관리 넣으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뒷부분에 이렇게 현장 세부 진단표를 현장 자동화의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공장 운영 이런 식으로 뒤에 첨부 자료가 붙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훨씬 더 작성하기 좋겠고요. 그리고 요 위에 표시하는 부분은 어, 스마트 제조 제조 협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드린 것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종이에 보이는 그 자료를 어, 이 장표에 동일하게 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도 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중간 1에 중간 1-1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공장 추진 과제 작성인데요. 이 부분은 영역별 스마트 공장 추진 과제는 5번의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에 그 투비 내용을 정리해서 붙이는데 해당 기술을 OT, AT, IT로 표시하고 또 기업 담당 협의회에서 적용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선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은 스마트 공장 중장기 구축 전략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고 미작성 시에는 기업 담당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전부 다 아까 하단부에 각각의 항목의 그 종합 부분, 투비 쪽의 내용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OTAT 부분,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쓰면 됩니다. 요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장표에 로드맵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중복된다면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해당된다는 부분을 표시해서 이렇게 OT, IT, AT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보고서를 쓸 때, 전체적으로, 첫 페이지 표지부터 해서 끝까지 오탈자나 오문장, 또 아까 숫자라든지 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PPT 자료, 또 엑셀 자료, 또 HW 한글 파일 자료,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점수들과 내용이 같을 수 있도록 꼭 서로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약 그 내용이 틀리면 반려가 되니까 상당히 신경 써서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자료를 하시면은 전적으로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작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1차 작성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